번역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느껴집니까? 때로는 번역이 한글인데 불구하고도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들도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독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면 그만인데, 번역이라는 것은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들은 틀리고 싶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것은 때로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정확한 표현을 넣어서 100점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책을 봤을 때, 또는 해설지를 봤을 때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할까봐 겁먹은 쥐마냥 그들은 본인이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 상대가 이해할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설지가, 다시 말해 번역지가 오히려 영어보다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나서 강사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번역을 하지 말고 독해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별이 좀 이상한 게, 그럼 독해는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면 매끄럽게 다듬지 말고 핵심만 파악해란 말이에요. 핵심만 파악하다, 그럴듯합니다. 결국에는 영어를 어차피 이것도 국어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핵심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란 얘기가 되거든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물론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아마 번역했던 이분들은 읽으면서 동시에 해석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그러한 언어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건데, 영어를 한글로 바꾸되 핵심만 바꿔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니, 그러면 이것 또한 번역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럼 독해는 뭐냐? 영어 단어를 느끼는 거예요. 다이렉트는 다이렉트예요. 직접적인이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금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것이 아니다라는. 그랬을 때만이 이 단어가 듣기 평가에서 들렸을 때, 또 눈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다이렉트는 다이렉트로 느껴져야 돼요. 의미가. 근데 이것을 자꾸 말로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어려운 지문을 많이 봐라고 한다든지, 물론 어려운 지문 봐야 됩니다. 아니면 핵심만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겉가지만 치는 듯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영어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독해를 하실 때는 어떤 경우도 단어를 한글로 바꾸는 연습을 최대한 자제하셔야 돼요. 자, 지금 문장 한번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번역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독해가 아닙니다. 핵심만 내가 읽어줘도 그건 독해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번역입니다. 변종된 하이브리드 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before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istorical Companion. 자,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이전에 역사가 이미 컴패니언, 동반했다. 이 말이 뭐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사의 동반? 동반이란 말이 왜 이상한데? 해서 역사의 가이드다. 가이드해줬다. 하면 되죠. 가이드.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 왜 컴패니언이 가이드야? 이렇게 되죠. 동반의 뜻인데, 동반자나?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란 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역사의 어떠한 동반자 하면 동반자란 말이 이해가요. 근데 유엔에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전에 역사의 동반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있는 거죠. 가이드야, 동반자야, 이렇게. 근데 가이드 쓸 수는 없고, 가이드면 가이드를 쓰지 왜 이걸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독해를 하신다면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개발 목표를 이루기 전에 역사가 이미 컴패니언, 동반자처럼 역사가 이미 가이드 함께 하면서
알려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컴패니언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 갔다 왔던 이 발전을 위한 목표를 향해 이미 갔다 왔던 함께 했던 그런 흔적이 있어. 그게 가이드가 되는 거죠. 안내서 정도. 그러니까 역사의 안내서를 참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Human impacts are the most direct in the upper 500 meters of the ocean as commercial fishing is not conducted in the deeper waters. 자, 인간의 임팩트가 가장 다이렉트하다는 거, 직접적으로 상층 500m 대양에 거기에 임팩트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그런 어업이 행해지지 않죠. 깊은 물에서는. Indeed, geological exploration and construction of port and windmill farms are typically conducted in the waters of 50 meters of depth or less. 자, 사실 이 지질학적으로 뭔가 채집하거나 또는 항구를 짓거나 또는 풍력 발전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건 수역 50m 깊이 또는 좀 안 되는 그 정도에서 이제 행해져요. In shallow and near shore waters, human impacts are palpable, even in remote part of the world. 얇고, 그렇죠? 얕고, 그리고 해변에 있는 그 수역에서는 인간의 임팩트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가 돼요. 다시 말해 뭐야? 명백하다는 얘기죠. 확실히 보여. 손으로 palpable, 만질 정도가 됩니다. 네? 명백합니다. 심지어 먼 세상의 먼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감지된다는 거죠. 명백히 있다. Animal life in Antarctic waters is abundant and has been practiced from the commercial use for decades. Yet, hunting in the earlier part of the 20th century changed the ecosystem to the degree that it can no longer be considered a pristine ecosystem. 자, 남극 수역에서의 애니멀의 삶은 풍요로워요. 그리고 보호가 되고 있죠.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팅, 사냥이 되겠죠. 초기 21세기의 초기 부분, 초반 부분에 헌팅이 생태계를 바꿨어요. 그 정도는 더 이상 더 이상 생각되지 않을 정도예요. 프리스틴, 원시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예요.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are not pristine like near shore waters left on Earth. 자,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원시적인 것 같은 그런 해변의 수역이 없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게 이 말은 아니고 A case may be made for the northwest Hawaii Islands which have never been inhabited by humans, only very rarely have experienced fishing expeditions. 자, 그런 케이스가 하와이, 북서 하와이 섬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곳이 이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곳은 결코 서식한 적이 없는, 인간이 주거한 적이 없고 단지 매우 극소수로 어업의 어떠한 탐사 정도? 그 정도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곳이 아마도 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죠. Such locations are few. In fact, probably less than 1% of the ocean surface is fully protected against fishing or the kinds of the disturbing activities. 자, 그와 같은 장소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상 1% 미만, 그렇죠? 1% 미만. 이 정도 지구 대양 표면의 1% 미만만이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죠. 어업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종류의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있죠. 수능이든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아니면 대학 입시 편입이든 뭐든 간에 영어 지문을 해석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걸 때 해설지를 볼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해설지를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번역이구나를 아셔야 돼요. 번역을 정확히 한다면 해설지는 단어와 상관없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컴패니언을 동료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단어와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번역하는 분들에게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컴패니언을 같이 이런 것들 완전 다른 단어를 갖고 집어넣기도 애매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또한 여러분들은 머리로 받을 때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한다? 다이렉트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는 다이렉트다라는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하셔라. 듣기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네, 오늘 여기까지.